안녕하세요, 소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모춘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비가 너무 내려요. 장마가. 엄청 습해요, 요새. 장마는 매년 반복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 삶에 밀접하게 장마가 이슈가 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일단 극장이 너무 습해서 포스터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네, 막 울고 있어요. 저희가 1층에 큰 창이 있는데 그게 포스터 월이 있는데 목욕탕처럼 자욱해지고 그런 것들이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손님을 모시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에어컨을 잘 튼다고 틀고 있는데 바깥 온도랑 너무 달라져 버리니까 그게 또 이렇게 물이 물방울 맺히고, 맺히고 예. 그런 것들. 뭐 그래서 뭐 매점 같은데 이렇게 축축해지고 장마 밉다. 아, 빨리 네. 지나갔으면 장마 좋겠다. 미워요. 네. 뭐 그런 하루하루를 네. 보내고 있죠. 네. 그 저희가 얼마 전에 워크샵 갔다 왔어요. 아, 워크샵 저희 갔다 팀 왔죠. 멤버들 다 네. 해서 시간을 내 가지고 2박 3일 양양으로 갔다 양양으로 왔는데 갔다 왔죠. 그래서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려고 갔다 왔죠. 이번 워크샵은 어떻게 보면은 뭐 무비랜드 오픈하고 반년 정도 뭐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운영을 한번 해보고 4개월 정도 운영하고 전반적인 어떤 운영에 대해서 네. 같이 이야기 나누는 리뷰도 시간이 하고 좀 그런 시간을 가졌죠. 네. 좀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많이 얻었어요. 맞아요. 예, 생각이 많이 정리됐고 네. 또 요번에 놀러 간 데가 그 모티비에서도 나왔던 데인데 작년에 모빌스 3.0 3.0 하겠다 한 곳이었는데 기분이 조금 묘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당시에는 좀 과정 속에 있었고 과정이라기보다 어떤 시작점에 있었던 거. 예, 근데 어쨌든 한번 이렇게 1년이 지나서 네, 완성을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보거나 앞으로를 준비하거나 뭐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같은 장소였는데 저희의 상황은 좀 많이 달라져 있는 게 네. 되게 신기하고 성취감도 느껴지고 그랬던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막 그런 시간을 사실상 처음 갖는 거고 그때는 뭐 무비랜드에서 돈을 얼마를 벌고 어떤 물건이 잘 팔리고 또는 어떤 부분들이 손님들이 불편해하시고 그런 것들을 조금 같이 좀 리뷰하는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어쨌든 이제 하반기로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워크샵에서 했던 얘기들 중에서 저희가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네. 잔잔하게 가지면 어떨까. 네. 한 4개월, 5개월 음. 하면서 뭐가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모추는? 저요? 인상투성이었 개인적인 거부터 얘기할까요? 개인적인 거. 개인적인 거는 조금 그 우리가 모빌스 그룹 또는 모베러웍스, 무비랜드 하면서 어쨌든 되게 중심에 있었던 키워드 중에 일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일하는 방식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개선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4, 5년 우리가 일을 함께 하면서 예를 들면 돌아보면 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녹여지고 그거를 통해서 뭐 성취감이든 재미든 뭐 그런 걸 얻는 것을 원했는데 자꾸 타자의 어떤 관점에 끌려가게 돼서 너무 기운을 쓰는 거,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운 기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시즌 제로도 했었고 어떤 프로젝트를 띄우면 그거를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보여줘야 돼. 근데 그런 것들 그게 평가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과정을 같이 수행하는 멤버들이 되게 소진된다고 해야 네, 되나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무비랜드에서 저 스스로는 개선하고 싶은 무비랜드를 통해서 개선하고 싶은 거는 일을 조금 건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었고 그거에 대한 하우투가 매달 새로운 기획을 한다. 이게 되게 역설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루틴을 만든다. 매달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어떤 리소스의 양은 제한이 돼서 그러면 기도 분배하게 되는 자기 에너지도 그래서 지금 4달 5달 하면 새로운 막
아트워크도 4개, 5개, 또 기획에서도 어떤 얘기를 할지 막 이런 것들이 지난 우리 4, 5년보다 더 그 물리적인 양 많아 보여도 그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되게 힘을 제한적으로 쓰고 고르게 쓸 수 예.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런 어떤 작업물을 대하는 우리 자세도 기를 한 방에 모은다기보다는 아 요번 달에는 요 포인트를 잡고 여기에서 아쉬운 거는 다음 달에 개선을 하고 이런 것들을 상상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워킹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한 4, 5년 하면서 저희한테 제일 중요했던 키워드가 그 지속 가능성이었던 것 같고 모베러워스가 그 부분에서 되게 많이 한계에 부딪힌 적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무비랜드를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구조로 세팅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화두였고 그리고 그게 미약하지만 워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좀 일의 구조도 건강해지고 더불어서 좀 삶도 건강해진 것 같은 그게 저도 되게 큰 부분인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 외에도 외적으로도 생활의 편리나 운영의 효율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 작업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그 4, 5년 동안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그런가 봐요. 불편했던 것들을 개선하는 예를 들면 저희도 그 무비랜드를 오픈하고 바로 한 달 내에 사무실을 옮겼잖아요. 그 바로 인접하게 그리고 집도 근처로 옮기고 뭐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개선할 건데 사실 최근 1, 2년 동안 모티비에 대해서 되게 큰 고민이 많아요. 답답함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되게 가장 중요한 코어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 오프라인 작업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들이 조금 생기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반기부터는 조금 보여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모티비의 총괄 디렉터를 지금 모셨습니다. 지금 소은님 모셨는데 안녕하세요. 생각이 좀 정리됐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무비랜드를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지속할 수 있는가 혹은 오래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되게 중요했고 그런 관점에서 무비랜드는 되게 오래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좋았는데 그러면 모티비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좀 막혔었어요 사실. 아무도 끌고 가지 않았지만 끌려가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뭐 되게 그런 재밌는 콘텐츠를 뭐 만들어야 되나 그래서 뭐 저희 대청소하는 것도 한번 찍어보고 무비랜드 대청소하는 거 저희가 공개는 안 했는데 여러 에피소드를 촬영하고 테스트해봤었어요. 테스트는 막 여러 개를 해봤었는데 그런 좀 시트콤처럼 만들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 이게 뭔가 스스로 잘 하는 일이 아닌 걸 억지로 하려다 보니까 계속 좀 부딪히게 되는 그래서 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나온 몇 가지 이제 방향성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내일 촬영을 해서 도전을 해보려고 하죠. 뭐 힌트 좀 주세요. 힌트는 어떤 식으로 저한테는 일이라는 키워드였어요. 이게 저희가 모베러웍스라는 브랜드를 일이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해오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일 얘기할 게 없다. 일로 농담을 짤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좀 부딪혔는데 어쨌든 무비랜드를 통해서 어떤 건강한 일의 구조도 한번 개선해보고 그리고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일이 뭔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겠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처음을 이야기했는데 저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처음에 마음을 떠올리면 저 되게 오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에 대해서 얘기할래? 뭐 일에 대해서 나는 이런 관점이 있어가
과한 확신. 맞아. 어, 그래서 초기 영상 보면 되게 그 확신. 부끄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부끄러운 게 맞아. 되게 많고 어쨌든 그때도 뭐 업력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4년 5년이 흐르고 최근에 느끼는 거는 다 변하는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환경도 변하지만 내 스스로의 마음도 변하고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또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걸 부정했어요. 근데 조금 받아들이게 된 것도 있고 또 저는 최근에는 자유에 대해서 되게 크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유. 자유란 무엇인가? 우리가 처음에 모블럭스 만들면서 생각했던 자유가 있었잖아. 그거가 이제 그때도 되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자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한 4, 5년 작업하면서는 평가에 너무 휘둘렸다. 그것이 응원이나 칭찬이든 또는 이렇게 따끔한 이야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조금 분리돼서 바라봐야 되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지금도. 그래서 눈치 보게 되고.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앞으로 이제 목표는 8월 딱 시작할 때 모티비의 이제 새로운 재생 목록으로 출발을 하고 싶은데 저는 어떤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담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소은님한테 완전히 이제 믿고 의지하고 연기에 집중하는 약간 그런 생각은 하지만 되게 가벼웠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뭐 저렇게 해야지 보다는 그냥 스케치? 맞아요.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예요. 작업 일지 같은 개념인데 어떤 일을 하면서 작든 크든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큐레이터를 섭외해.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그게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좀 뭔가 디깅할 것들이 더 나오는데 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일지처럼 쌓고 싶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뭔가 일을 할 때도 좀 힌트같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클립들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저희 이제 무비랜드에 되게 중요한 협업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과정에서 이거 안 풀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조금 풀려라는 깨달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되게 감각적으로 익히면서 넘어갔는데 그런 거를 좀 기록해두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이 방향으로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런 것들을 모르겠어요. 또 이제 막상 해보면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지를 쓰고 싶다. 작업 일지를. 그런 아카이빙 채널화하기 위해서 정리정돈 중이에요. 그러니까 좀 군더더기라고 생각하는 클립들은 비공개로 전환하고 진짜 5년 만에 채널 아트도 좀 쇄신하려고 작업하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 있죠. 그래서 이제 지난 작업들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이제 뿌듯한 면도 있지만 사실은 되게 부끄럽고 그런 면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왜 부끄럽냐 하면 너무 나 좀 봐주세요. 나 이렇게 했어요. 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많았어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 중에 큐레이터 분들과 뭐 이야기 나누는 뭐 그런 잠깐 하셨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비랜드 되게 핵심인 거잖아요. 큐레이터 분들이. 저는 너무 재미있고 그 제가 최근에 그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다시 읽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물리학이든 역사학이든 공통적으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타자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그 무비랜드 큐레이터 분들을 만나면서 그 정말 타자에 대해서 좀 간접적으로나마 알게 되는 계기인 것 같고, 그거를 빗대서 저의 상황이나 저의 작업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 좋은 거를 더 기록하고 콘텐츠로 싶다. 만든다는 거네요. 그러고 사실 저희가 4시간 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사전에 그분을 더 조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해보고 싶다. 그 실제로 내가 그 타자를 이해하고 연구한다는 관점에서 이제 그런 생각 좀 들었어요. 그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다음이 있다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큐레이터 분들을 매달 모시잖아요. 그러면 매달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놀러 오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그게 온라인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 2층의 소품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매달 수행하면서 조금씩,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는 거 같고. 네, 맞아요. 처음에 상우님이랑 이야기 처음 했잖아요. 돌이켜보면 이런 얘기들 했으면 더 좋았을 걸, 뭐 이런 부분을 찾았으면 맞아요. 좋았을 걸. 그러니까 아쉬운 요번 달에 그 박정민 배우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달이 있다는 게, 그걸 개선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 들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왜 개선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개선했는가에 대한 이제 작업 일지를 좀 남기고 싶다. 그런 거죠. 하고, 처음에 가설로 큐레이터를 모시고 그분에게 영향받은 영화와 그분이 좋아하는 영화와 그것이 영향받아서 작업으로 연결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비랜드를 즐기는 분들에게도 뭐 영감이라고 하면 거창하지만 어떤 맞아요. 무언가를 전하고 네. 싶다 그랬는데, 저는 얼마 전에 신신 디자이너 분들이랑 이야기 나눴는데 그거가 조금씩 워킹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혜웅님께서 이 논문 작업하면서 아네스 바르다의 그 이삭 줍는 나 사람들과 나를 통해서 작업 방식에 대한 힌트를 얻고,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소개하면서 나는 이렇게 씹어 먹었다를, 사실 소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맞아요. 향후 작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 시기에 고민했던 게 무비랜드 기록기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방식적으로. 뭐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힌트도 얻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뭐 완벽하진 않아도 좀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맞아요. 신기하기도 하고. 신기해요. 그 이제 박정민 배우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그냥 미디어 스크린을 통해서 알았던 배우가 있고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해봤을 때 알게 된 면이 있는데, 그게 되게 좀 다층적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어제 저희가 사실 다 같이 박정민 배우의 단편 영화 봤잖아요. 네네. 근데 그냥 박정민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봤으면 안 보였을 것들이 또 보이더라고요. 이거 약간 스네치 같은데?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하고, 어쨌든 큐레이터를 조금 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툴 중에 라디오 콘텐츠가 있잖아요. 인터뷰를 굉장히 길게 하는데, 인터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티브이 하면서도 종종 하긴 했어요. 현실 조언 시리즈로. 근데 그때랑 조금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현실 조언은 사실은 되게 내재적인 목표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베러벅스를 운영하면서 겪게 되는, 그러니까 조언이 필요한 포인트를 이야기 나누는 건데, 라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군가에게 어떤 이 사람을 소개해야 되는 거고, 또 많은 매체에서 이야기를 다뤘던 분들이 많아서 이제 어떤 식으로 조금 더 바닥의 이야기를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박정민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상 연결선이 없었었잖아요. 없었죠. 그 전 큐레이터 분들은 뭐 한 다리를 건너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전문적으로 영화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하는 할 수 있겠구나. 네. 저 되게 기분 네. 좋았던 거는 박정민 배우 GV 할 때 그 큐레이터 한 번 더 하고 싶으시다고. 저 그래서 되게 진심이신가? 뿌듯했어요. 네. 그게 좀 하면서 좀 저희가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진행들이 많았는데 같이 이제 네. 그럼에도 그렇게 좋은 인상을 받으셨다는 게 되게 네, 기분 좋았고 그 어떻게 보면 그 큐레이터 분의 관점이나 취향을 가지고 영화를 상영한다는 게 무비랜드 입장에서 되게 감사하고 도움되는 일이지만 그 저희가 처음부터 고민했던 거는 큐레이터 분들은 그럼 어떤 경험을 갖고 가실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경험이 되게 좋아야 이게 잘 워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신신 분들도 그렇고 그 어쨌든 이걸 참여하면서 하신 경험들이 되게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되게 다행이고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한 번 더 하고 싶어요라고 네. 말씀하신 게 그 GV 때잖아요. 네. 저희가 박정민 배우님 모시고 그러니까 저희 무비랜드 자체에서도 첫 번째 GV 한 거잖아요. 어땠어요? 깜짝 이벤트로 이게 공지 없이 그냥 바로 해버린 거잖아요. 새로운 경험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미소지기 출신이잖아요. CGV에 십몇 년 전에 알바하면서,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그런 이제 GV들을 하니까 맞아. 연예인도 많이 오고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 나름 또 사진 찍고 다녔다고 해가지고 촬영 담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항상 대기실이나 이런 데 가서 사진을 찍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 생각 많이 났어요. 근데 그 어린 시절에 제가 엄청 신기하고 재밌었거든요. 그 경험이. 근데 내가 만든 극장에서 배우님 모시고 그리고 우리 멤버분들이랑 같이 이런 행사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재밌는 거였고 경험이요. 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GV의 내용이었는데 이제 저희도 이런 거를 해본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내용을 배우님한테 끌어내야 되고 또 관객들한테는 어떤 부분을 유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어설퍼서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죠. 요번 GB는 사실은 제가 조졌죠. 그러니까 조졌다기보다는 그냥 경험 부족이었던 거 아닐까? 저는 되게 그 GB 진행 이제 제가 사회를 봤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어색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어색했냐면 라디오 2부 그러니까 토탈하면 거의 3시간 분량이 되는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야기를 전달을 했는데 동어 반복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우왕좌왕한 부분이 있는데 또 GB 행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피드백 이제 리뷰를 저희끼리 했을 때는 라디오를 안 들은 사람들도 많았다. 그럼 그런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이제 저는 근데 전반적으로 GB 자체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 공기감 같은 거는 그러면 분위기나 향후에도 이런 하면 좋겠다.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건데 그럴 때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할까, 어떤 시간을 보내야 될까, 뭐 그런 생각들이 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더 좀 연구를 했어야 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이제 배우님의 그 동안에 GB에서 했던 것들이라거나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저희도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좀 연구가 필요하다. 그 요번에 박정민 배우님 4편을 선정해 주셨잖아요. 영화. 아는 여자, 스네치, 베이비 드라이버, 나우 유시미. 어때요? 사람들 반응은? 일단 아는 여자 반응이 제일 몸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 이 영화를 다시 극장에서 볼 수 있다니 이 포인트 마침 20주년. 네, 마침 20주년이고 개봉 20주년. 그리고 네. 그 숨어 있는 팬들 많으셨더라고요. 이 아는 여자에 대해서 좋은 기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심지어 그 아는 여자
그 제작 당시 네, 프로듀서를 프로듀서님. 했었던 김미화 본부장님 연락 주셔서 방문해 주시고 맞아요. 그 비매품 OST를 네, 선물로 이렇게 전시해놨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신기한 것 같아요. 하고 저는 참 예측이 안 되는 게 지금 예매율을 보면 나우유시미가 저도 제일 합니다. 그 인기가 없잖아요. 음. 근데 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표현은 안 했지만 이번에 박정민 배우님의 셀렉을 보니까 되게 여름방학 특집처럼 시원한 흥행하게 신나는 약간 그런 네. 테마여서 나우유심이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걸 보고 이게 진짜 예측이 어렵다 맞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우유심이 티켓 팔려고 우리가 막 머리 맞아. 굴리고 있잖아요. 그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여러 가지 네.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선 그 마술 영화잖아요. 마술 사기단 네네. 영화니까 마술을 뭔가 해야겠다. 그래서 현장에서 막 네, 현장에서 이제 네. 손님들에게 그래서 멤버들이 이제 마술사가 일단 됐고 하고 이렇게 나유심을 구경 오시는 분들한테 네. 저희가 그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처럼 마술 선물 키트를 선물로 드리고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현장 판매도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뭐 리플렛 같은 것도 좀 준비하고 그 길에서 뿌리고 참 이런 것들이 뭐 재밌기도 하고 어떡하지 막 뭐 그런 고민도 하고 나유심이 좀 보러 와주십시오. 나유심이 재밌답니다. 네. 그랬어요. 그렇게 매달 같은데 조금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고 그거를 조금 해결하려고 머리 짜내고 뭐 그런 느낌들이 있고 그 저희가 그 큐레이터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사연을 잘 못 다루잖아요. 장문의 사연이 또 하나 왔습니다. 네. 그동안 신신 큐레이팅 관련한 사연이 하나 와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양지훈님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신신 스튜디오 큐레이팅 영화가 너무 좋아 6월 3번 방문했던 양지훈입니다. 영화도 기획도 라디오도 너무 좋아서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요. 저는 밴드 음악과 책을 좋아하고 한때는 다큐멘터리 PD를 꿈꿨으나 이제는 마케팅을 지망하는 취준생입니다. 사실 신신 스튜디오에 대해 이전에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큐레이션이 예술과 다큐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좋더라고요. 예술을 전면으로 하지 않는 비예술인으로 살면서 늘 예술하는 사람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예술인들의 몰입과 창조의 경험은 제가 아무리 해도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영화를 보며 결국 그 경험의 본질은 성찰에서 비롯된 좋아하는 일을 제대로 찾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 그것을 찾을 수 있다면 남들이 보는 결과가 어떻든 내 삶을 잘 꾸려나갈 수 있겠다는 것도요. 모베라웍스의 손길이 담긴 무비랜드 곳곳을 구경하면서 직접 가방에 프린팅을 해보면서 책 조기 가위를 보면서 늘 세심하게 응대해주시는 직원분들을 만나면서 기술이 범람하는 시대에 수작업이 가진 가치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오래오래 이 공간이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6월 3번 충격적인 방문료. 그래서 저희 이 상반기 결산하면서 이렇게 6월 3번 방문해 주신 분들은 너무나 그리고 우리가 꿈꿨던 어떤 마스터즈 오브 무비랜드 페르소나에 가까운 분들이라 이렇게 단골들에게 맞아요. 조금 더 마음을 줘야 된다. 그래서 기획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워크숍 가서 리뷰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했던 내용이 이 자주 오시는 분들 우리 마스터즈를 어떻게 저희가 이제 더 혜택을 많이 드릴 것이냐 그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를 스페셜로 초대를 드린다거나 저희가 준비하는 이벤트들에 우선적으로 알림을 드린다거나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들을 상징할 수 있는 뭔가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기획을 하고 있는 중이죠. 너무 좋아요, 지훈님. 감사드리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4달, 5달밖에 안 됐는데 10번 이상 다 보신 분도 계시고 저희가
단골이라 하면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냥 심플하게 자주 오시는 매달 한 번씩 오시면 단골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4개월, 5개월 하면 4번, 5번 방문하신 분들은 단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4회 또는 5회 방문하신 분들을 추려봤어요. 저희 회원분들 사이트 무비랜드.co 회원들 중에서 그러니까 거의 10%에 육박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거는 좀 감사합니다. 좀 많이 감사합니다. 되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처음에 무비랜드 운영하면서 뭐가 인상적이었어요라고 여쭤봤는데 저는 인상적인 게 단골 손님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 있으면 그 얼굴이 익숙하신 분들이 되게 자주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진심으로 반갑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랑 이제 스몰 토크하고 이번 영화는 어떠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진짜 새로운 경험이다. 그리고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일하는 건 사실 처음이잖아요. 운영하는 거. 근데 이렇게 선배들, 그러니까 먼저 했던 분들이 뭐 이렇게 손님이 2번째 방문하신다, 또 오신다 하면 6개월 전에 오셨어도 기억이 난다고 하는데 뻥카치네 약간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어제는 우리 단골분 오셔가지고 그분은 그 이제 페스티벌 관련 일 하시는 분인데 그 페스티벌 티켓도 주고 가시고 이게 그런 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오프라인 작업 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브랜드나 업장이 커뮤니티화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집중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강제하는 게 되게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를 설계한다는 게 되게 부자연스럽고 그런 건데 이거의 원류를 타면 동네에 복덕방이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것처럼 저는 어제 이렇게 우리가 약간 복덕방화 되고 있는 건가? 맞아요. 그래서 그 매점에 있으면 되게 신기한 게 지난번에는 어떤 이제 디자인 스튜디오 하시는 분 오셨는데 그래서 뭐 이 영화 어땠어요? 저희랑 뭐 얘기 나누고 있는데 그 옆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막 껴들어가지고 저는 이거 이랬는데요 이러면서 저 기억나는데 그 실장님이 그러니까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워낙 디자인 잘하는 분이라 근데 일면은 없고 근데 3일 내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혼자 영화제 한다. 스스로 영화제 한다라고 하시고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마지막 날 영화 보신 거는 파벨만스인데 그때 한 좌석이 비어서 저도 AR에서 봤어요. 하고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울면서 파벨만스. 내려가지고 막 그래서 너무 좋지 않아요, 실장님? 그러니까 전 좀 애매한데요. 약간 그랬는데 그 말씀하신 옆에서 듣던 분이 저는 좋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에서 저 되게 자랑스럽고 너무 고마운 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직원분들 너무 친절하세요. 진짜. 하고 저도 이런저런데 이야기 할 기회가 있잖아요. 무비랜드에 대해서. 그럼 첫 번째 나오는 것들이 멤버들이 왜 이렇게 친절하고 그거를 어떻게 지도 교육하는가. 되게 신기해하는 게 아니 저기 사장님들 안 계시는데도 친절하더라 이러면서. 근데 이거는 그냥 저는 느끼는 게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냥 스스로 가진 인품이다. 인품이고 그리고 스스로 이 공간을 얼만큼 아끼는가 아끼는 마음 그런 것도 진짜 너무 고맙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고맙고 또 최근에 또 새로운 멤버도 맞아요. 왔잖아요, 황제님. 근데 황제님은 또 우리 모든 멤버가 안 갖고 있는 또 특출한 재능이 있는데 영어를 잘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그 성수동에 이렇게 관광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저희 무비랜드 오면 항상 진땀을 흘렸어요. 쩔쩔 매면서 웰컴, 뛰어러, 굿 이것만 그냥 계속 반복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궁금함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해서 아주 좋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좀 저는 지난달인가 좀 슬픈 일이 있었는데 저희 영화가 항상 매진되잖아요. 그래서 티켓 구하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 많아서 이제 한 자리 한 자리가 되게 귀하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어떤 분이 한 20자리를 예약을 했죠. 예매를 하시고 근데 저희가 1시간 전까지
그 전액 환불이 되는 시스템이었어서 1시간 1분 전쯤에 그거를 다 취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1시간 전에 다시 20자리가 비어버리는 경우가 생겼어요. 근데 저희가 뭐 물론 이제 그런 이제 사업적으로 손해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거를 너무 예매하고 싶었던 분들의 이제 기회까지 다 없어지는 그런 걸 보면서 아, 너무 안타깝다. 그 정책을 바꿨어요. 네. 그 원래는 1시간 전까지 취소였는데 24시간으로. 네, 그래서 하루 전으로 저희가 좀 정책을 바꾸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왜 바뀌었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 처음에 오픈하면서 취소 환불표를 가능을 일주일로 할까, 뭐 3일로 할까,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1시간으로 했는데 그렇게 대량의 취소표를 그러니까 네. 발생하는 걸 보니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비용이랑 연결돼요. 그러니까 무비랜드를 오래 운영하려면 그런 것들이 잘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해야 되는데 뭐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달 고민이잖아요. 그런 어떤 운영비를 어떻게 채워야 되고 부탁드리면 이제 함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이 조금 바뀌었다.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이야기를 조금 마무리하면 하반기가 더 기대돼요. 맞아요. 그 큐레이터분들과의 이야기 그리고 그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법도 조금씩 빈틈도 발견하고 그거를 메꿀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크게 고민이었던 그 모티비도 어쨌든 방향성에 대해서 좀 실험할 수 있는 것들이 네. 좀 내부적으로 조금 이야기가 좀 정리가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상반기는 오픈하고 좀 정신없이 와다다다 달려왔으면 조금 한 번 더 호흡 네. 가다듬고 하반기 또 재밌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 생각하는 것들 힌트들 있으면 좀 하반기는 우선 뭐 저희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매번 어떤 사람 큐레이터를 모시는데 하반기에는 이제 브랜드가 큐레이터가 되는 이제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왓챠 파티를 저희가 매달 이제 셋째 주 수요일에 하고 있는데 그것도 벌써 이제 6번 뭐 이렇게 가고 있어서 이제 그것도 쌓이면 쌓일수록 더 풍성해지는 캠페인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것도 기대되고 뭐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게 우리가 상상했던 것들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게 엊그저께 그 매거진에서 왓챠 파티의 무비랜드 기사가 다뤄졌잖아요. 그러니까 취향을 큐레이션 한다는 것 그리고 브랜드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 그런 거는 이제 왓챠랑 초기부터 기획하면서 꿈꿨던 건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전달되고 있고 하반기에 이제 브랜드 준비하는 것들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좀 재미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재미있는 경험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 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자주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네. 오늘은 좀 주저리 저희 얘기를 많이 나눴네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하반기도 다음 주에. 즐겁게 한번 네. 해보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